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65,000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큰 축구 전용 경기장 중 하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입니다. 그런데 후반 70분이 됐을 때 관중석이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팀 홈 경기를 보다가 짐을 챙기고 통로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20분이나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탈락 직후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강호를 상대로 한 패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리그 최하위를 헤매던 노팅엄 포레스트였습니다. 강등권 바닥에서 허덕이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0대3이었습니다. 홈에서였습니다. 꼴찌팀한테였습니다. 0대3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토트넘입니다. 이게 손흥민이 떠난 후 9개월이 지난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붕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9개월 전을 기억하십니까? 불과 9개월 전입니다. 9개월 전 토트넘은 유럽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유로파리그 우승이었습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눈물을 흘렸고 팬들은 런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토트넘 팬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암흑의 터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우승의 중심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73골을 터뜨린 선수였습니다. 리그 통산 최다 아시아 득점자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장 완장을 찾던 그 선수였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줬고 후배들이 실수를 했을 때 감싸줬으며 팬들이 좌절할 때마다 혼자서 경기를 뒤집어 놓는 일을 반복했던 그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구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수를 팔기로 한 겁니다.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집중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없이도 토트넘의 빅식 위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토트넘은 지금 리그 16위입니다. 강등권 바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경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리그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리그 16위 토트넘 대 리그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는 팀이 강등권인 18위 웨스트햄과 승점이 1점 차로 좁혀지는 경기였습니다. 7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경기를 사실상 강등을 결정짓는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면 강등은 거의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장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65,000명이 넘는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원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수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라운드에 나선 선수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토트넘이 밀어붙였습니다. 점유율을 가져갔고 상대 진영을 압박했습니다. 히시알리송의 헤딩이 골대를 강하게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텔의 중거리, 슛은 노팅엄, 골키퍼의 기적적인 선방에 막혔습니다. 흐름은 분명히 토트넘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뭔가 하나씩 빠졌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어긋났습니다. 슛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예전에도 이 패턴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없을 때 반복됐던 그 고질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대를 압박하지 못하니 수비가 느슨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 코너킥 상황이 나왔습니다. 노팅엄 선수가 박스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헤딩슛을 날렸습니다. 아무도 마크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공은 그대로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제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65,000명의 토트넘 팬들이 그 장면을 보며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유율은 토트넘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공은 토트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패스가 연결될 것 같다가 끊겼습니다. 슈팅 찬스가 나왔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노팅엄이 빠른 역습을 노렸습니다. 후반 62분이었습니다. 좌측을 돌파한 노팅엄의 공격이 박스 안으로 연결됐고 깁스 화이트가 노마크 상태에서 슈팅을 날렸습니다. 0대2가 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카리오는 후반전 내내 혼자서 팀을 지켰습니다. 골키퍼가 기적같은 선방을 연속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골키퍼 혼자서 버티고 있는데 앞에서는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70분이 됐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아직 20분이나 남아있는 경기를, 자기 팀 홈 경기를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최종 스코어는 0대3이었습니다. 후반 87분에 세 번째 골까지 얻어맞으며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7경기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포기하기 이르다고 했습니다. 토트넘다운 기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냉혹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강등되는 게 아니라 강등이 출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우승도 해보고 꼴등도 해보는 구단이 됐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우픈 말이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리그에서도 헤매다가 3부까지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경험했던 팀이 지금 이 부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더 냉혹합니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경기 흐름을 가져가도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히샬리송은 꾸준하지 않습니다. 텔은 이제 막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중거리 슛 하나를 잘 날렸다고 해서 손흥민의 후계자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 자체가 토트넘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제대로 기회도 받지 못했던 선수를 1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몇 시즌을 꾸준히 활약해서 증명해야 손흥민의 후계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여기서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6만 5천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구 전용 경기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 한 경기당 입장 수입만 약 52억 원이 됩니다. 일부 리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만약 강등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십의 TV, 중계권료 차이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럽 대항전 배당금은 0원이 됩니다. 주요 선수들은 계약서에 강등 조항을 넣어두고 일제히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스폰서들은 계약을 재검토합니다. 6만 5천 석짜리 경기장을 채울 관중도 줄어듭니다. 어제 후반 70분에 팬들이 경기장을 떠난 장면이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 장면이 토트넘의 재정적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분석합니다. 팬들이 외면하는 순간 구단의 가치도 함께 무너집니다.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좋은 선수를 영입할 능력도 사라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대의 재정 위기가 바로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아직 가능합니다. 7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강등 배당률이 이미 5대4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박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판단이 토트넘의 생존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강등을 막아줄 구원투수로 선임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부임 이후에도 팀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전술적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선수들 사이에 팀을 이끌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감독이 와도 팀 안에 정신적 지주가 없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 그가 팀 안에서 했던 역할을 지금에야 다시 보게 됩니다. 경기에서 뛰는 것 이상의 역할이었습니다.
후배들을 이끌고 팀 분위기를 잡아주고 어려운 경기에서 혼자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가 떠난 후의 말입니다. 7경기에서 4승 이상을 거둬야 살 수 있다는 것, 최근 3개월 동안 그런 성적을 낸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토트넘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어제 경기가 끝난 후 국내 한 방송사가 중계 마무리 화면에 특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절로 박수를 쳤습니다. 0대3 참패를 중계하고 나서 그 팀을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던 선수의 영상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어떤 긴 말보다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LAFC에서 뛰고 있습니다. 강등 걱정 없이 뛰고 있습니다. 유럽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는 아무 관계없이 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확히 떠날 때를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팀이 어떻게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LAFC도 결국 토트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그가 은퇴하거나 떠나는 날 똑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경고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은 토트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트넘에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렇게 잔인합니다. 9개월 전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팀이 지금 이 부리그 강등 열차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결정적인 변화는 딱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이었습니다. 물론 축구는 한 명의 선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감독 선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적 시장 판단이 틀렸습니다. 재정 운영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잘못된 결정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푸대접해서 내보낸 대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토트넘이 결국 강등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 손흥민이 EPL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로 영원히 기록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를 보낸 구단은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 부리그 경기장에서 매 경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7경기가 남았습니다. 토트넘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EPL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강등의 주인공으로 기록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나옵니다. 저희는 그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풋볼이었습니다.